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배를 만지면 칼로 이게 긁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를 만지려면 손도 못 대는 분들도 있거든요. 위장이 굳어져 있다. 이 잠적 치료 안 했으니까 낫지 않았던 거죠.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아니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다만병원의 노기환 원장입니다. 오늘도 실제 담력증후 환자들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고생을 하고 어떻게 나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0년의 관리로도 힘겨웠던 위장병, 당지역 치료로 3주 만에 일상을 되찾다, 이런 주제로 하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남쪽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셨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본인은 굉장히 괴롭게 지냈던 분이시죠. 평생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제 몸을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예전에 위에 천공이 날 뻔한 적도 있었고, 배를 만지면 마치 칼날처럼 단단하고 예리한 게 만져지던 시기도 있었죠.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배를 만지면 칼로 이게 긁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를 만지려면 손도 못 대는 분들도 있거든요. 살아보려고 매일 복부를 마사지하고 배와 등에 뜸도 뜨며 견뎌왔어요. 체질 시기를 알게 된 후로 20년 넘게 음식도 가려가며 먹어왔죠. 한동안은 소화도 잘 되고 나름 괜찮다 싶더니만 3개월 전에 정말 심하게 취하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심치료도 받고 식사도 더 조심했지만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취한 게 그대로 남은 느낌이었고,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먹거나 긴장해서 식사를 하면 금세 더 심하게 취하고 대변도 이상해지면서 배는 부글부글 끓고 명치가 아프고 트림이 계속 나왔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관리할 문제가 아니구나. 증상은요, 명치가 답답하고 통증이 있으면서 자주 취하고 속 쓰리고, 제가 위장병이 오래되면 어디가 나빠진다 그랬죠? 장이 나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설사 타입의 그 과민성 대사증후를 가지고 계셨고요. 또 이렇게 담적병이 오래되신 분들은 어디가 나빠지냐면 심장이 나빠지거든요. 그것도 독소가 머리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석증, 어지럼증이 오는데 이석증 원인이나 치료가 잘 없거든요. 편도선염, 역류가 잘 되기 때문에 목이 잘 붓습니다. 이분 또 허리도 안 좋으셨습니다. 딱히 먹는 약은 없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오셨던 분이고요. 그 전에 위장병 걸려서 치료해서 나은 적은 없기 때문에 약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는 분이셨습니다. 취할 경우에 변에서 음식물이 섞인 설사, 소화가 안 된 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소화력이 엄청 안 좋다는 거죠. 이런 환자셨습니다. 예진 차트를 보면 이분은 40년간 꾸준히 위장병으로 고생하신 분이세요. 꾸준한 식이 조절로 해서 버틸만 했다는 것이 좋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장이 움직이지 않는 건데 그 원인이 뭐냐면 위장이 굳어져 있다. 이 잠적 치료 안 했으니까 낫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환자분은 명치의 통증, 답답함, 속쓰림, 체기, 대변 이상을 호소해서 오셨던 환자셨습니다. 복진을 보면 명치의 체기가 굉장히 심하고, 보면 위장은 이렇게 돼 있죠. 명치의 체기가 심하면서 위장이 안 좋으면서 12장 넘어가는 이쪽 옆구리까지 아픈 상태셨고요. 복진에 보면 상복부, 하복부 모두 굳어져 있는 전형적인 담적증후 환자셨습니다. 또 위장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장까지 나빠진 상태셨고요. 역류가 되기 때문에 트림, 신물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셨습니다. EAV 검사를 보는데, EAV 검사는 손끝 발끝의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는 건데요. 역시나 위에서 오는 신호가 굉장히 약했고, 식도에서 오는 신호도 약하고, 이 몸이 약하잖아요. 심장이 약하다 보니까 혈액을 공부해주는 능력도 떨어진 상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이분은 오시자마자 치료한 게 아니라요,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드시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일주일 정도의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는데 본인이 좀 더 빨리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셨던 분인데 실제로 많이 증상이 개선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약 12일 후에 한 혈액검사상에도 위험성이 보이고 아직도 위산의 분비가 좀 부족한 상태였고 헬리코박터가 의심되는 상태였어요. 12일 먹어도 이 정도였으면 12일 전에는 훨씬 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동 검사를 보면 위는 1분에 몇 번 뛰는 게 정상이냐면 3번 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10일 복약하고 오셨는데 위장이 1분에 한 번밖에 뛰지 않는 상태로 오셨어요. 아마 이분이 처음에 아무런 치료도 안 받고 했으면 아마 1분에 한 번이나 뛰거나, 한 번을 뛰면 이렇게 뛰잖아요, 1분에. 근데 한 번을 제대로 못 뛰면 이렇게 떨게 되죠. 이렇게 떠는 상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약을 먹고 좀 편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이 담적이 제거되면서 체기가 좋아지면서 정상 섬액의 양성을 보이게 하셨고, 이 정도면 솔직히 위장은
일반인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많이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원 지 한 3일 됐을 때 12일 날 보면 우상복부의 압통이 없어졌어요. 압통은 내가 눌렀을 때 오는 통증이 없어졌고 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진 상태셨고 부글거림, 장명이 거의 없어지고 트림도 없어졌습니다. 중간에 일시적으로 부글거림과 장명이 있었지만 그것도 없어지셨고요. 나중에는 트림도 없어지고 변이가 있을 때만 변을 보는 이렇게 아주 좋은 상태로 좋아졌습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 체중을 보면 처음에 오실 때 48.9로 오셨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못 먹게 되면 체중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똥뚱한 분들은요 살 잘 안 빠져요. 근데 오히려 마른 분들은 쭉쭉쭉쭉 빠집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분도 지금 50 몇 킬로에서 48킬로 막 떨어지다가 저희들 치료받고 체중 감소가 멈췄어요. 멈추고 다시 증가되셨고 나중에는 더 증가되는 양태를 보였던 환자시고요. 외래 1주차 치료를 받고 명치 통증과 답답함이 많이 호전되셨고 식이조절이라든지 이런 일상의 어려움 때문에 입원하셔서 치료하셨는데요. 치료 2주차 동안에 명치 증상 거의 없어지고 그 다음에 평만감, 트림, 그 다음에 장명음, 식사가 소홀해져서 가셨습니다. 이분은 1, 2주 동안에 체기 담적 거의 없어지고요. 위장이나 심장을 강화시키는 정도까지 회복이 되셔서 가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아주 잘 지내신다고 연락하고 있는 환자시셨습니다.